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금융당국 6월 코인 상자 폐지 기준에 따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누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데이터도 준비를 해 놓았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금융당국이 6월 초까지 발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내용이 다루어져 있는데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5월 말 그리고 6월 초 정도 때가 되면 배포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금감원은요, 7월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앞두고 이번에 자율 규제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가이드라인은 짧게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발행량, 유통량, 거래 지원에 따른 기준하고요. 해킹 이력이 있는 쪽은 상장 금지가 되고, 그리고 상장 시 한글 백서 및 기술 설명서 발행 부분이 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관계자는요, 이제 막 1단계 법안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계가 있고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기준 초안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용자의 보호법이다 보니까 정말 누락 없이 웬만하면 촘촘하게 잘 진행이 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 없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오히려 도와준다라고 해놓고 블러핑 쳐서 오히려 저희한테 매우 불리한 형태로 되질 않길 바랄 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공식 오피셜이 나오면 그것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퀀트 내용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퀀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단기 투자자 실현 손실 발생이 저점일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6개월 미만의 보유자들이 단기 투자자들이 세 차례 평균 단가 수익 실현을 했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다. 근데 이번 사이클로 인해서 어찌 보면 단기 수익 실현했던 애들이 수익성이 이번에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나와 주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핵심은 다음과 같아요. 6개월 정도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에서 손익을 났다라고 지칭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도 한 번 더 이런 잠깐에 있는 조정 기간에서만 거쳤다가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와서 단기 수익자에 있는 이런 실현 욕구에 있는 사람들을 절망에 만들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퀀트 자료만으로 볼 수 있는 건, 자, 여기에서도 평균 단가 대비 손실을 실현한 적은 23년도 8, 9월 때 빼놓고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수익 실현을 크게 좀 잘 해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퀀트 자료를 보게 되면 거래소의 순 입출금량과 상관관계 부분이 좀 두드러진 부분이 이번에도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14일 이동평균선을 적용을 해서 2주간 중앙거래소의 입출금 추세를 한번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좀 보았다고 합니다. 1월 12일 거래소 순 입출금의 이동평균선을 급격하게 증가한 후 감소했었을 때 급등한 걸 볼 수가 있었다. 반대의 경우는 당연히 반대적인 형태가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거라는 콘텐츠적 내용이 또 있기도 있었기 때문에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총량이 어떤 입금이 많이 되는지 출금이 많이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 계속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블랙록에 이제 이 현물 ETF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400만 달러 정도를 좀 긁었고요. 그 다음에 채굴 기업도 대략 2천만 달러 정도를 매입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파리은행 PNC뱅크도 6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왔고, 일본의 상장사 메타플래닉도 이번에 대략 20 비트코인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웰스파고도 비트코인 보유 신고 부분을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유 신고 부분을 또 통해서도 많은 걸 알 수가 있는데, JP 모건이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 현물 비트코인 ETF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나왔는데요. 자, JP 모건은 그레스케일, 프로쉐어즈, 비트와이즈, 블랙록, 필델리티가 제공하는 ETF에 투자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JP 모건에서는 대략 약 76만 달러 정도를 골고루 담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점진적으로 크게 계속 사이즈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JP모건은 AP에 따른 역할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이지 않게 이런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있는 애들이 계속해서 거래 빈도와 이런 보유량에 따른 신고 부분은 이제 상반기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고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본인에 있는 포지션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유입이 조금씩이라도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 5월달에 좀 주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저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장기의 추세선 구간에서는 여전히 추세선 형태가 정비열 구간에 여전히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도 차익 실현은 어느 정도 구간을 들어갔던 건 아무래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과 반감기가 겹치는 구간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전고점을 돌파할 때마다 약간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에서 최대 30% 정도의 구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왜 안 샀을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금리 인하에 따른 시그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있는 비트코인의 또 아이겐 레이어에 따른 에어드랍에 있는 소식 부분이 후발적으로 또 나오게 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따른 룸 프로토콜에 있는 쪽도 여전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겠고요. 캐시도 요즘에 빨리 트윗이나 여러 가지 행사 활동에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저는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조정이 많이 나왔던 이유는 비트코인 안에서도 민코인들이 너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이어 1에 있는 코인들도 민코인으로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정리되는 그런 수순적 과정이라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고요. 여전히 조정이 나왔을 때 가는 놈만 더 가는 형태가 아직도 저는 남아져 있다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ETF는 아무래도 이제 5월달 정도 이제 그 마지노선의 바네크 부분에 일정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통과가 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만, 그 다음에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때가 아마 마지막 조정 구간 때이지 않을까라고 시황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여전히 그걸 확인하고 매수하기에는 또 어찌 보면 또 저점을 놓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으니, 항상 분할적 관점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에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모두 다 그런 행동을 옮길 수가 없고요. 그런 타이밍을 다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할 수 있을 만한 역할과 능력치 범주 안에서 객관화를 좀 시킨 다음에 그렇게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추세 매매를 추종하는 우리 구독자님과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여러분들은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추이가 마이너스 요인을 좀
보고 있다고 해도 1년의 총 수익률 추이로 뭐 끊어서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더 좋은 퍼포먼스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핵심은 민코인으로 내 인생을 좀 전환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혼자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 가지 팀원을 만들어 가지고 너는 이거 분석하고 너는 저거 분석하고 나는 이거를 할게, 이렇게 팀 배분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혼자서는 다 하기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고 타이밍도 다 놓치기 때문이죠. 번거롭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데 대부분 일반 그런 팀으로 움직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가 바라보는 건 뭐 예를 들어서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아발란치 분석하고 싶다고 하면 이게 이해상충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또 말이 많았지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항상 이런 구간 때도 나중에 이런 구간이 있었구나 라고 넘어가는 시즌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여기 빨간색 칠 과거에도 그랬고요. 또 과거에도 그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